여자들은 저런 양아치 같은 남자들 절대로 안 좋아해. 우리 남성분들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같은 남자로서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나 매력적인 여자는 절대로 유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는 여자나 비슷한 수준의 여자만 만나게 되고, 누가 봐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와 함께하는 그 양아치 같은 남자를 평생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자들이 왜 나쁜 남자한테 끌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매력적인 남자가 될 수 있는 3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모든 노하우를 말씀드릴 거예요. 아로하,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로제입니다. 시작에 앞서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제 첫 연애는 양다리였습니다. 물론 제가 아니라 그 여성분이 양다리였어요. 네이톤이라는 메신저에서 다 같이 삼자대면 하면서 그 남성분과 내가 얘 남자친구야 라고 하면서 주장하고 싸웠던 그 순간이 아직도 떠올라요. 지금 생각하면 참 슬프기도 하고 비참했지만 지금은 그 여자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작정 착하고 잘해준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그때부터 어렴풋이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매력적인 남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걸 방해하는 생각들부터 없애는 겁니다. 이걸 제한신념이라고 해요. 우리 남성분들 어렸을 적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자랐죠? 남자는 헌신해야 된다. 여자한테 잘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고 살잖아요. TV, 웹툰 속에서 주인공들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런데 그게 절대 진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질이 나쁘거나 불량스러운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호감을 갖거나 좋아하는 여성들은 그 양아치 같은 남자들을 좋아했다는 거죠. 저는 그때 받아들였어야 했어요. 내가 그토록 무시하고 싫어하던 저런 양아치 같은 남자보다 열등한 수컷이라는 것을요. 사실 처음에는 합리화를 했습니다. 여자들이 그냥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겠지. 여자들이 안목이 없는 거겠지. 정신승리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자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 여자들이 착한 남자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바로 여자들은 그 어떤 쪽에 속하지도 않는 강한 수컷을 원했을 뿐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자들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남자는 강한 수컷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뭐 싸움을 잘할 것 같고 덩치가 좋은 막 격투기할 것 같은 이런 사람을 떠올리는데 그건 잘못된 예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나쁜 남자들, 양아치 같은 애들은 수컷의 자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수컷의 자질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완벽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잖아? 그러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수컷의 첫 번째 자질,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다. 여기서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성욕이거든요. 물론 성욕도 욕망에 포함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전반적인 걸 뜻해요. 그리고 수컷들은 자신의 욕망을 여자에게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예쁘다, 너랑 스킨십 하고 싶다, 너 나랑 사귈래? 결혼할래? 나랑 이거 해볼래? 그냥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열등한 수컷들은 어떻게 하냐? 여자의 눈치를 봐요. 내가 괜히 스킨십 하자고 했다가 오빠가 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한다거나 내가 얘랑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괜히 센스 없게 데이트를 준비했다가 여자친구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여자들은 무의식에서 나를 리드해줄 수 있는 강한 수컷을 본능적으로 원해요. 물론 이게 이기적이거나 함부로 대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겠죠. 여러분이 연애에서, 관계에서 원하는 게 있잖아? 그거를 자신 있게 드러내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나아가 이 욕망이라는 게 인생 전반에 걸친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뭐 갖고 싶은 직업, 돈, 집, 차, 아니면 내가 열중하는 일,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욕망을 품고 앞만 보고 나아가잖아. 그때 여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저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남자가 참 멋있고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사냥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수컷의 자질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 뭐냐? 항상 여러분은 사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냥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자를 헌팅하는 그런 저급한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큰 욕망을 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 그런 열정들, 투지들이라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부터 당장 매력적인 남자가 되고 싶다.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이루고 싶은 욕망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만 보고 나아가 보시길 바래요. 왜? 예로부터 사냥은 항상 수컷의 몫이었으니까요. 수컷의 두 번째 자질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여기서 예측 불가능한다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고 갑자기 뭐 화를 내거나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반전 매력들이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이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몸매는 굉장히 글래머야.
그렇게 상반된 매력에서 훨씬 더 끌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남자랑 여자는요, 연애를 시작하는 과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이 여성이 예쁘다, 이 여성과 관계를 갖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겼을 때 바로 직진하게 되면서 마음이 커지거든요. 근데 여자는 정반대예요. 처음부터 마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면서 이 사람에게 좋은 모습들이 하나둘 보이잖아요. 그럼 그게 마일리지처럼 누적이 되어서 마음이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자의 마음이 커지는데 나쁜 남자들, 이 수컷들이 훨씬 두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인성이 별로일 것 같은데, 성실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꿈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점들이 많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어때? 이 마일리지의 누적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가 봐도 그냥 착하고 그냥 다 기본적으로 예측이 되는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일리지의 속도가 크지가 않은데, 내가 생각했던 상반된 모습들이 계속 예측 불가능성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여자들은 거기서 빠르게 누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여성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었어요. 한 남자를 5번 이상 보지 말라고요. 왜? 그렇게 여러 번 오래 만날수록 좋은 점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게 쌓이다 보면 마음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연애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초반에는 남자들이 더 좋아하고 쫓아다녔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헤어질 때는 여자들이 훨씬 더 좋아해서 매달리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죠. 예로부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하는 게 이런 원리와도 굉장히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수컷의 자질, 세 번째, 여자의 테스트에 넘어가지 않는다. 여자라는 동물은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항상 남자를 끊임없이 테스트합니다. 일단 임신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여자들은 훨씬 더 연애를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억 개의 정제들 속에서 단 하나의 남자를 허락해야 된다고. 근데 이 남자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충분한 확신이 있어야만 내가 관계를 허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정말 괜찮은 남자인지, 강한 수컷인지, 나만 바라보고 헌신할 수 있는지, 안정적으로 미래를 그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테스트의 방식은 여자들마다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던 간에 남자들은 그 테스트만 통과하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착한 남자들, 열등한 수컷들은 어떻게 한다? 여자가 뻔히 아는 대답들만 하게 됩니다. 여자가 좋아할 만한, 누가 봐도 예측이 될 만한 뻔한 답을 해놓다 보니까 차별화가 되지 않는 거야. 예를 들면 여자친구랑 이제 데이트를 하고 같이 이제 하룻밤 보내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 그때 이제 대부분의 것들은 손만 잡고 잘 거야, 네가 싫어한다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 이제 뻔한 대답을 한다는 거죠. 나는 너를 존중하고 아껴준다, 뭐 이런 마음을 드러내고 싶은 건지 비유를 거슬리고 싶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강한 수컷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 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알고 있어. 혹여나 네 입장에서 급하게 관계를 가졌을 때 네가 가변주로 비칠 수도 있고, 내가 갑자기 다음날부터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나는 욕망이 솔직한 편이다. 너도 나를 좋아하고 끌린다면 그냥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 뿐이다. 한편으로는 네가 나한테 그만큼 신뢰가 없는 건지, 나를 그만큼 믿을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남자인지, 너와 나의 마음이 다른 것 같아서 오히려 나는 그게 더 슬프고 착잡하다. 우리가 성인이고 각자의 역할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왜 이런 문제로 이제 실랑이를 벌이는 게 나의 가치관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괜히 네가 듣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의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싶지 않다. 다만 확실하게 얘기할게, 네가 싫고 부담이 된다면 나도 안 할 거야.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넘어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멘트들을 배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자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단 하나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확고한 가치관이에요. 내가 이 여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나만의 가치관과 신념이 있잖아요.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게 보다 테스트를 통과하는 나만의 정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멘트를 쳐야 돼요? 어떻게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런 생각과 신념을 가지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 멘트를 따라한다고 해서 전달력이 생길까? 전혀요. 어디서 그냥 쓰레기 멘트 주워서 뻐꾸기처럼 따라하는 그냥 찐따, 열등한 수컷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매력적인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솔직하고 과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신념을 확고하게 다지고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떤 여자를 만나던 간에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게 되고, 한편으로 여러분 또한 여러분에게 훨씬 더 잘 맞고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여자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자 프레임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수컷의 자질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여자들은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만 잘해주는 남자가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성분이 정말 결핍이 심해서 너무 자존감이 낮고 연애 의존도가 높아서 그런 남자를 원하는 결핍 투성이 여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흔치는 않고 대부분의 여자들이 얘기하는 착한 남자, 한 여자만 바라보는 남자를 뜻하는 건 뭔지 아세요? 선택권이 있는 남자들을 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누가 봐도 여자는 나밖에 없을 것 같고 연애도 안 해봤을 것 같고 인기도 없을 것 같은 남자가 난 너만 바라볼게, 너한테만 헌신할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와닿을까요? 배도 안다고요. 너 나 말고 여자 없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이 먹히냐고요. 근데 누가 봐도 매력적이고 인기 많고 나보다 더 어리고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남자가 너만 바라볼게 이렇게 해주기 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택적 착한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에게는 이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아무튼 맨날 이별 제외의 이야기만 하다가 오늘은 조금 다른 형태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았던 다양한 노하우, 지식들을 아낌없이 여기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 테니까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하이프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 목표는 구독자 10만 명을 모아서 실버 버튼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제 꿈에 다가갈 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 또한 훨씬 더 좋은 지식과 재미있는 정보들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로지였습니다.